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길려원의 IQ가 140점이라는 주장도 188점이라는 주장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길려원 본인과 소속 관계자 학교 방송사 가운데 어느 곳도 공인된 지능검사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이 그녀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는 표현 역시 확인 가능한 해외 주요 매체의 보도라기보다 온라인 영상, 제목과 게시물에서 빠르게 확산된 문구에 가깝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인터뷰와 공개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길려원의 IQ 점수와 해외 언론의 영어 극찬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길려원이 보여준 학업 능력과 무대 집중력,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정상급 경연 무대까지 올라간 과정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려원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결정적인 순간은 2025년 12월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 첫 무대였습니다. 당시 대학부 참가자로 등장한 길려원은 김용임의 꽃바람을 선택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안정적인 호흡과 선명한 발음, 자연스러운 꺾기가 이어졌고 결국 시즌 첫 오라트를 기록했습니다. 송가인과 양지은은 현역 가수에 가까운 완성도를 언급했고 원곡자 김용임은 노래의 첫 부분과 완급 조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윤정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는 점이 신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쁜 대학생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 목소리와 무대 방식을 가진 준비된 가수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더 놀라웠던 이유는 길려원이 전업 연습생이 아니라 간호학과 재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길려원이 이 대학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학은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기본간호학처럼 많은 전문 용어와 지식을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 전공입니다. 실습 일정과 시험 준비도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실함과 학습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IQ 점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자동으로 IQ가 140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길려원의 영어 실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공개된 방송 자료와 공식 인터뷰만으로는 공인 영어 시험 점수, 해외 유학 경력, 국제대회 통역 경력 같은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영어 인터뷰 몇 분이라는 수치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길려원이 해외 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국제 언론을 놀라게 했다고 단정하면 사실과 과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짧은 영어 인사나 노래 발음이 자연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영어의 전체 실력을 증명하는 공인 자료와는 다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서로 다르고 무대에서 외운 문장을 전달하는 능력과 즉석 인터뷰에 답하는 능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길려원이 영리한 학습자라는 인상을 주는 실제 근거는 존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경남 의령군 서동생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8회 2호섭 가요제에서 길려원은 민수연의 홍랑을 불러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약 1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두 차례 예선을 통과한 12명만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길려원은 당시 19세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소개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바유션 가수 인증서, 신곡 2곡의 음반 제작 지원이 주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106명 가운데 마지막 12명에 포함됐고 그중 최종 대상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홍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한 방식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길려원은 곡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홍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며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음정과 박자만 외운 것이 아니라 노래 속 인물과 시대적 정서를 이해한 뒤 표현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능검사 점수는 아니지만 정보를 찾아보고 맥락을 분석한 뒤 무대 표현으로 연결하는 학습 태도를 보여줍니다. 길려원은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가수가 꿈이며 제2의 배아현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024년의 이 발언은 약 1년 8개월 뒤 미스트로스포르 무대에서 현실적인 성장 서사로 이어졌습니다. 미스트로스포르에서도 길려원의 강점은 빠른 학습과 안정적인 수행이었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 첫 오라트를 받은 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주현미의 눈물의 블루스를 선곡했습니다. 이후 여러 라운드와 팀 미션을 통과하며 최종 5인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생방송 결승전에는 길려원, 윤태와 홍성윤, 이소나, 허찬미가 올랐습니다. 결승 점수는 총 3,000점으로 구성됐고 마스터 점수 1,6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4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000점이 반영됐습니다. 길려원은 결승 무대 순서와 문자 투표 번호 모두 1번을 받았습니다. 첫 방송에서 시즌 첫 오라트를 기록한 대학생이 마지막 생방송에 첫 무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호학 전공 공부와 트로트 연습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긴 가사 섬세한 꺾기, 무대 동선 카메라 위치, 심사평의 요구까지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IQ가 높다는 추측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경연 프로그램은 한 곡만 잘 부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 다른 곡을 익히고 편곡에 맞춰 호흡을 바꾸며 팀원과 동선을 맞추고 생방송 압박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작업 기억, 집중력, 감정 조절, 반복 훈련이 모두 필요합니다. 길려원은 이 능력들을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하나의 IQ 숫자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IQ는 표준화된 검사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산출됩니다. 검사 종류와 시행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언어 능력이나 학업 성적만으로 대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IQ를 다루는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출처 없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영상이 140점이라고 말하면 다른 게시물이 그대로 가져가고 다시 새로운 영상이 그 숫자를 사실처럼 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초 출처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길려원의 경우도 공식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점수를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제 언론이라는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언론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영어 무대를 보고 어떤 문장으로 평가했는지가 제시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체 이름과 기사 날짜, 기자 이름, 원문 주소가 없다면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말은 사실 보도보다 홍보 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에서 길려원의 영어 실력을 집중 조명한 해외 주요 언론 보도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국제 언론의 극찬이 확인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려원의 능력을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IQ 숫자를 붙이지 않아도 그녀의 이력은 충분히 강합니다. 2024년 4월 약 100개의 유율연명이 참가한 전국 규모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5년 12월 N12월 미스트로스포로 첫 방송에서 시즌 첫 오라트를 기록했으며 2026년 3월에는 최종 5인 결승에 올랐습니다. 간호학과 학업을 이어가면서 약 2년에 걸쳐 지역 가요제 우승자에서 전국 방송 결승 진출자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 참가자 수 방송 기록으로 확인되는 성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길려원의 언어 전달력입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높은 음을 내는 장르가 아닙니다. 가사의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살리고 짧은 문장 안에서 감정의 방향을 바꾸며
세대가 다른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길려원은 꽃바람과 홍랑처럼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곡에서 또렷한 발음과 감정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능력이 외국어 발음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음악적 청금 능력과 반복 연습이 발음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확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 영어 실력을 평가하려면 공인 점수나 긴 영어 인터뷰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길려원이 무대에서 보여준 빠른 상황 판단도 지능 논란을 키운 요소입니다. 예심 당시 박지현을 보고 트로트에 빠졌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진행자 김성주가 미스터 트롯2의 우승자는 안성훈이었다고 집자 길려원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마음속 1등이라는 취지로 재치 있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긴장된 녹화 현장에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은 시청자에게 말이 빠르고 센스가 좋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다만 방송에서의 재치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대 경험 성격, 순발력 준비 정도에 따라 누구나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려원의 성장은 한 번의 우연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이효섭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뒤 곧바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연습하고 더 큰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의령 무대에서는 12명의 본선 참가자와 경쟁했고 미스트롯4에서는 수많은 참가자와 여러 단계의 경연을 거쳤습니다. 곡마다 원곡자의 색깔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밝고 선명한 음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조언을 다음 무대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누적된 변화는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수정하는 능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길려원의 정확한 IQ 점수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0점도 148점도 공식 확인된 숫자가 아닙니다. 국제 언론이 영어 실력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해외 기사와 원문이 제시되기 전에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려원이 높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 성실함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는 실제 이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공부를 병행했고 및 유선명 규모의 가요제에서 우승했으며 미스트롯4 첫 오라트와 최종 5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길려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IQ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곡을 받을 때마다 배경을 조사하고 수백 번 반복해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며 학업과 무대를 동시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의령의 무대에서 시작해 2026년 전국 생방송 결승까지 이어진 기록은 숫자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길려원의 진짜 강점이 높은 지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향해 끝까지 준비하는 집중력과 끈기라고 생각하십니까?